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법무부가 북한 당국의 대규모 돈 세탁 연루 기업에 대한 몰수금 소송을 벌인 미국 사법당국의 조치를 어제 공개했는데 미국 검찰은 이런 돈 세탁의 배후로 북한의 대외 공작을 총괄하는 정찰 총국을 지목했습니다. 또 북한 당국이 제재를 회피해 자금을 세탁할 목적으로 북한의 해외 은행 지점과 협력해 위장 회사를 설립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첫 소식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검찰은 23일 공개한 소장에서 북한의 자금 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모두 4개의 기업을 익명으로 지목하면서 이들 기업이 불법 거래한 $237만 달러에 대한 자산 몰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몰수 금액 중 8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기업 회사 1과 2는 북한의 군부하에 있는 정찰총국 관료의 지시와 지도에 의해 운영됐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은행을 대신해 미국 달러를 이용한 대규모 자금 세탁의 배후로 북한의 대외 공작을 총괄하는 정찰총국을 지목한 것입니다. 미국 연방검찰은 특히 신뢰할 수 있는 기밀 정보원의 제공 자료를 기반으로 정찰총국 관료가 돈 세탁과 연관이 있는 청구서와 계약을 주고받았고 이후 회사 1, 2에게 관련 대금 지불 요청을 했을 뿐 아니라 자금 세탁 과정에 융통된 수백만 달러의 지불 대금을 추적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소장에서 정찰총국 관료는 회사 1, 2에게 이들의 사업 거래를 용이하게 할 조작된 기록을 만들 것이라고 통보했다는 점도 밝혀 정찰총국이 문서 조작에도 관여했음을 시사했습니다. 북한의 첩보기관인 정찰총국은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으로 2009년 조직이 확대되면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첫 국장을 맡았으며 현재는 림강일이 국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재무부는 북한의 정찰총국이 불법 사이버 행위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재래식 무기 거래 등 다양한 불법 활동에 개입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검찰의 소장은 또 위장회사를 이용한 북한 당국의 자금 세탁 수법도 공개했습니다. 특히 이번 소장에서 지목된 4개 익명의 기업은 북한 은행들을 위해 위장회사에 자금을 보내거나 받기도 했는데 4개 기업들이 위장회사와 북한 은행에 중간 매개 역할을 한 겁니다. 가장 큰 규모의 자산 몰수 대상자로 지목된 회사 1은 북한 당국을 위해 2017년 5월 26일부터 11일 동안 12곳의 기관과 16차례 미화 182만 7천 달러 이상을 거래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불법 거래에는 북한 대외무역은행의 태국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중국 선양 등의 해외 사무소가 설립한 위장회사가 개입해 북한의 광범위한 불법 금융 네트워크를 입증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신미국 안보센터의 닐 바티아 연구원은 제3국에 설립된 위장회사와 중간 매개를 이용한 자금 세탁은 제재를 회피해 자금의 출처와 최종 목적지를 숨기려는 북한 정부의 행동 양상과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이 국제적 공조하에 이뤄져 적발하기 힘든 돈 세탁 해결의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that's actually a good sign that there was this sort of international coordination to track down this money. 바티아 연구원은 또 이번 몰수 소송이 고객 확인 제도 등 금융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실행 비용을 부담스러워하는 기업들에게 관련 규제 제정과 실행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지다겸입니다. 미국 등 43개의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이 안보리 대북 결의에 따른 매년 취득 상한선 50만 배럴을 초과해 불법적으로 정유 제품을 반입했다며 올해 남은 기간 추가 반입 중단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43개국은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모두 56차례에 걸친 대북 정제유 불법 활동으로 160만 배럴 이상의 정유 제품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추가 반입 중단 조치에 회원국들이 나서야 한다는 문제 제기를 했다고 24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43개 회원국이 제출한 서한에는 북한 선박들이 정유 제품 불법 수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선박 간 불법 환적을 하고 있으며 즉각적인 경계 강화와 선박 통제를 통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대북제재위는 북한의 정유 제품 반입 상한 초과 사실을 공식적으로 결정하고 올해 말까지 북한에 대한 추가 정유 제품 판매나 공급, 이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점을 유엔 회원국들에게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북한의 암호화폐 기술을 전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국인 버질 그리피스 씨가 지난해 평양에서 한 강연 내용이 일부 공개됐습니다. 북한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해킹해 거액을 탈취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강연 자리에서 북한 참석자들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와 거래소 접근 가능성 등을 질문하며 큰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평양에서 열린 암호화폐 컨퍼런스에 참석했다가 미국 연방수사국 FBI에 체포된 버질 그리피스 씨는 당시 강연을 통해 암호화폐의 장점을 강조하면서 미국이나 유엔이 뭐라고 하든 북한을 막을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 검찰은 23일 그리피스 씨가 지난해 4월 문제의 평양 컨퍼런스에서 한 발언 녹취록의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그리피스 씨는 당시 암호화폐의 기반인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은행 업무와 거래에 있어 자립을 허용하는 점이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라면서 미국은 블록체인을 통한 금전 지불을 막을 수 없고 유엔은 거래를 막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블록체인 기술에 크게 관심을 보인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당시 북한말을 사용하는 한 참석자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궁금하다. 북한이 암호화폐 공식 거래소에 접근할 수 있는가? 아니면 장외거래 서비스 업체를 이용해야 하는가 등을 물었습니다. 암호화폐가 북한의 제재 회피 수단이 될 수 있는지 관심을 보인 대목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앞서 미국의 암호화폐 전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는 지난 2월 공개한 2020 암호화폐 범죄 보고서에서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지난해 암호화폐 거래소 드래곤X를 해킹해 약 700만 달러를 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히는 등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을 통한 북한의 자금 마련을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암호화폐 자체보다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거래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사고 파는 거래소의 취약한 보안 시스템이 북한의 목표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n specifically requested him to give his presentation on how crypto could be used to do money laundering and sort of sanctions evasion, like specifically, because the direct quote was, "This is the topic that will resonate most with the North Korean audience." 미국 연방수사국 FBI와 연방검찰 등 사법당국의 대북제재 위반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가 최근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 검찰 등이 기소한 인물들은 북한과 중국 등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체포 가능성은 낮지만 그리피스 사례나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 몰수처럼 실제 법적 처벌로 이어지는 대북제재 위반 처리 사례가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상원과 하원의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이 각각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상원은 23일 7,405억 달러 규모의 법안을 찬성 86표 대 반대 14표로 가결했고 앞서 하원은 지난 21일 7,400억 달러 규모의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상원과 하원이 각각 처리한 국방수권 법안에는 주한미군 감축 제약 조항이 공통적으로 담겼으며 하원 법안에는 북한의 생화학무기 위협에 대응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상원과 하원 대표들은 두 법안의 차이점을 조율하는 양원 합의를 한 뒤 조만간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오는 27일 한국전쟁 정전협정 기념일을 맞아 유엔 사령부의 역사를 기리고 한국 방위에 대한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24일 자신의 사회연결망 서비스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유엔군 사령부는 70년 전 북한의 한국 침공을 격퇴하기 위해 창설됐다고 밝히고 20개국이 넘는 국가들이 한국전쟁에 참전해 전투를 치르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했다면서 관련 사진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그러면서 오늘날 유엔군 사령부는 1953년 맺어진 한국전쟁 휴전협정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 방위에 대한 국제적인 약속의 본거지 역할을 여전히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